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다음 주 청약하는 종목 중 하나인 원준입니다. 청약 일정이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벌써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많으니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준의 사업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 소개를 드리기 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준과 관계가 깊답니다.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플러스 극은 양극재, 마이너스 극은 음극재입니다. 이 둘은 2차 전지의 4대 부품인데요. 그중 양극재를 구성하는 광물은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있죠. 최근에는 알루미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LNF 유상증자 영상을 보셨으면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텐데요. 2차 전지 부품 중 이런 양극재나 음극재를 만들려면 이런 광물에다가 열을 가해서 가루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재료를 가루로 만들어 활물질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원주는 열 처리를 위한 소속로를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길다랗게 생긴 장비인데요. 원주는 이러한 열 처리 장비를 판매해서 설치해주고 그걸 AS 해주는 것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의 대부분은 장비를 판매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 처리는 다양한 제품에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지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 탄소 섬유와 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원주는 이중 양극재 열 처리에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열 처리 장비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원준을 포함해서 3개 회사만 이 소속로를 판매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원준이 양극재 쪽에서는 최고 납품 실적을 보유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내사 중 한 기업은 주식회사 한화의 기계 부문인 것 같은데요. 원준보다 조금 늦게 시장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원준보다는 고객사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게 원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작년에 독일의 열처리로 유명한 회사의 열처리 사업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 회사의 강점인 음극재와 탄소 섬유 열처리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양극재 열처리 중심에서 제품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수요는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의 수요도 따라 늘어나겠죠. 그럼 2차 전지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의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계속 신규 공장을 증설하게 될 텐데요. 그럼 열 처리를 위한 소속로의 수요도 계속 확대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주는 당분간은 사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공모자금 중 300억 원을 활용해서 열 처리 기술의 강점을 가진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요. 이외에 채무를 상환하는 데 100억 원, 현재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원재료를 매입하는 데 약 150억 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억 원으로는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데요. 연구개발 분야가 탄소 섬유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열 처리입니다. 탄소 섬유는 현재 경량화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죠. 특히 주목받고 있는 곳은 수소 연료 탱크의 소재로 활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2차 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를 향후 연구개발로 회사의 주요 사업에 편입할 수 있으면 원준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재무 현황 간단히 살펴볼까요?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이 112%,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4%인데요. 양호한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높죠. 그래서 공모자금으로 부채를 100억 원 상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재무 상태는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손익을 보면 손익이 약간 들쑥날쑥한데요. 이게 열 처리를 위한 소속로를 수주받아서 설치를 하다 보니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조금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년도는 19년도에 300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였는데요.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면 독일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판관비가 일회성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부분이 없었으므로 다시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청약 정보를 볼까요? 원주는 9월 27일과 28일에 청약합니다. 그래서 환불은 9월 30일 목요일이 되고요.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9월 5주차는 5종목이 청약을 진행하죠. 그중 원준과 나머지 3종목은 청약 일정이 중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비례 청약을 할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공모가 선정 프로세스 볼까요? 원주는 3개 기업을 피어 그룹으로 선정했는데요. 3개 기업의 평균 PER은 20.9였습니다. 비교하는 평균 PER이 무난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원주는 금년도 순이익을 추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추정된 실적이 238억 원인데요. 좀 전에 손익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 순이익이 적자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이 발생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좀 더 읽어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원주는 열처리 장비를 납품하면서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주 잔고가 중요한데요. 금년도 잔여 수주 잔고가 867억 원입니다. 이 수주했던 장비가 하반기에 납품되면서 실적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매출이 발생되면 238억 원의 이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추정 실적은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 가액으로 89,400원을 도출하였고요. 희망상당 공모가로 6만 원을 책정하였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초과 확정되었습니다. 5천 원이 초과된 6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공모가 기준 할인율은 27.3%가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초과 확정되었지만 그래도 할인율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원주는 희망상단 초과에 신청한 비율이 83.3%였는데요. 초과 신청이 80%가 넘어가면 보통 공모가를 초과합니다만 그래도 YM택이나 플래티어처럼 90% 이상 비율이 나왔을 때 초과하는 게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 비율이 83%인데 공모가를 초과 결정한 부분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원주는 약 10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전량 신주 모집입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는 653억 원으로 코스닥 중형급 종목입니다. 100만 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25만 주를 배정하고요. 우리사주조합에게도 3% 비율로 3만 주 배정하였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단독인데요. 일반 고객의 청약 한도는 만주입니다. 1만 주를 풀로 청약하시려면 청약 증거금은 3억 2,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청약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개설하시는 게 좋겠죠.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1464대 1, 그리고 의무합약 비율은 44.3%가 나왔는데요. 의무합약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 역시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판단해 볼게요. 먼저 최근에 청약했던 9종목과 비교할 텐데요. 8월에 청약했던 바이젠셀부터 지난주 청약했던 S&D까지입니다. 총 9종목이고요. 9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037대 1, 의무 합약 비율은 20.2%였습니다. 그래서 9종목의 평균과 원준을 비교해 보면 경쟁률과 의무 합약 모두 원준이 돋보이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사 규모 종목 데이터와도 비교를 해볼게요. 화면 보시면 금년도 청약했던 종목들 중 원준의 모집 규모와 비슷했던 8종목입니다. 모집 규모는 441억 원부터 840억 원까지였고요. 8종목 중 6종목이 상장했습니다. 그중 시초가가 200%로 출발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조금 애매한 모집 규모 구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8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254대 1, 의무 합약 비율은 11.5%였습니다. 역시 원준과 비교를 해보아도 원준의 결과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준의 수요 예측 결과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무 합약 비율 44.3%를 고려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은 163만 주, 비중은 32.6%인데요. 그중 기존 주주 물량은 98만 주, 비중으로는 19.5%입니다. 그러므로 원주는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주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상장 후 3개월까지 공모가의 90% 금액으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고요.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 종목인데 공모가를 상향 조정한 것을 보면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3개월 안에는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유지될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환매 청구권은 배정받은 주식을 가족 계좌로 모으는, 즉 타사 대체 출고를 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은 주식을 한 계좌로 모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 청약 예상해 볼 텐데요. 균등 배정으로는 약 40만 계좌 참여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 수량에 나누어 보면 31% 확률로 한 주를 받을 것 같고요. 균등으로 배정이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청약 증거금으로 약 12조 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럼 비례 경쟁률은 2,940대 1이 됩니다. 1만 주를 청약하신 분은 비례로 약 3주가 배정이 예상되고요.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한 증거금으로 약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엄청나죠? 아무래도 공모 단가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 증거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균등 배정으로 배정받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비례 청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청약 일정이 겹친 나머지 종목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또 수요 예측 결과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그중 CU테크도 얼핏 보았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각축을 벌일 것 같은데요. CU테크는 목요일에 워밍업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는 사업 내용도 2차 전지 관련이고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으며 환매 청구권까지 부여된 종목입니다. 세 가지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워밍업과 핵심 정보를 함께 말씀드렸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아스플로를 워밍업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뵐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